아니면 엽떡 한다고 너무 무리한다. 배 아파.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먼저 당면을 하나하나 뜯어서 데쳐줄 거예요. 이렇게 해야 갑자기 건물에서 코가 왔어. 코가 자체가 우리가 살고 싶... 길이가 채 1분이 되지 않은 짧은 동영상을 숏폼이라고 하죠. 학습 능력과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취향에 맞춘 내용을 더 짧고 자극적으로 보여주다 보니 중독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유튜브 사용자 수는 20억 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할애합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전 세계 1위이며 이는 국민의 100%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머리골 신경세포의 흥분 전달에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또한 요즘 신조어로 자신이 짜릿한 재미나 흥분을 느낄 때 내 도파민이다 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뇌를 자극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더 큰 자극을 원하며 오늘 당신도 도파민이 이끄는 세상에 따라가진 않으셨나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 안에 다양한 영상과 게시물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사용해봤을 만한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많은 플랫폼들 사이에서 우리는 더 큰 자극을 위해 좁은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우리를 덮친 이 현실을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유튜브 쇼츠를 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윤식 씨. 사람들이 업로드한 많은 영상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가 생활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을 보기가 힘들었는데요. 공부를 하거나 화장실을 가서도 핸드폰은 그의 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SNS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사람들도 많고 또 제가 이제 꾸미면은 그 꾸며진 모습을 다양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또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SNS가 제 삶의 원동력이랄까요? 하지만 과도하게 미디어를 사용할 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마련인데요. 미디어에 푹 빠져 당장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놓치게 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날 미디어 속 세상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게시물을 업로드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죠. 남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과시하고 싶은 마음은 커져가고 이는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신체적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거북목과 허리 디스크입니다. 이것들 또한 지나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생겨난 이 시대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신체적 부작용과 더불어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현대인들의 우울감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과의존과 우울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SNS 하면서 도파민이 막 팍팍팍팍 나오잖아요. 되게 좋은 감정들이 막 일어날 거라고요. 근데 너무 이게 자극이 계속 추구가 되다 보면 뇌에서도 약간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그 과의존되고 중독되는 거에 있어서 회의감, 그거에 따른 어떤 우울감, 그리고 내가 상실감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되죠. 요즘 스마트폰 안에 게임도 있고 SNS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이 많잖아요. 그게 계속 보고 싶을 때
아이존이라고 하고 중독이 일반군이다, 과이존을 하는 주의군이다, 조금 더 위험한 위험군이다 이렇게 구별됩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이 어떤 플랫폼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사용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일주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하루 평균 휴대폰 사용 시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4시간 이상에서 6시간 미만이 32%로 가장 높았고 2시간에서 4시간 미만이 27%를 나타내며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미디어 중독이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56%였으며 114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유튜브가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인스타그램이 두 번째를 차지하며 크지 않은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1위를 차지한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컨텐츠는 무엇이 있는지 시민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릴스나 쇼츠를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쇼츠입니다. 저희는 릴스 많이 봐요. 저는 릴스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 조금 추억 요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재미있거나 짧은 영상들이나 짤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가는지 모르고 너무 즐겨 보는 것 같습니다. 짧고 간단한 영상으로 많은 정보와 재미를 얻을 수 있어서 봅니다. 영상들이 좀 짧고 기승전결이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이고 쉽게 영상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드라마나 예능을 좋아하는데 그런 걸 좀 즐겨보다 보니까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자꾸 뒤로 미뤄지더라고요. 그런 좀 불편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 없이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 시간이 지체돼서 할 일을 미룬 적이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이제 제한된 시간에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해야 될 업무를 마치지를 못하고 이제 릴스를 좀 많이 보게 돼서 일을 미루게 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진 미디어 세상. 줄일 수는 없는 걸까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스마트폰 속 세상입니다. 숏폼은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볼 수 있는 현대사회에 걸맞는 미디어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숏폼은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걸까요? 스마트폰의 확산과 기술의 발달, 그리고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를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계기로 숏폼이 점차 확대됐고 사람들은 점점 숏폼을 마케팅 수단으로까지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미디어를 통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는 소비자와 그러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산자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디어를 우리 삶에서 완전히 단절시키는 일은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생산자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열풍 혹은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이유를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이동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영상 소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기술적 발전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미디어 기술 발전을 시장 시스템이 즉시 수용한 그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미디어 제작자가 돼가지고 영상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것도
시장 시스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쇼폼 문화에 익숙해진 그런 세대의 쇼폼 이런 영상이 열풍을 가져오고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자로서 교수로서 강의를 위해 혹은 연구를 위해 미디어를 이용해야 할 그런 숙명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호감이 가지 않은 미디어, 호감이 가지 않은 정부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의도적으로 이런 미디어까지 이용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 보람의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에서 제공하는 특화 프로그램과 대안 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미디어 중독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자신이 미디어 속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감정에 대한 이걸 또 생각해보면서 아이들하고 해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데 나 이렇게 이만큼 썼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아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 내가 이랬지? 저랬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센터 안에서는 또 이렇게 자가로 처음에 접수면접 시에도 이렇게 얼마큼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지만 그런 척도들이 조금 있다는 것은 스스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 걸까요?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틀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꺼주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핸드폰을 많이 쓰곤 하는데 벌써부터 막 연락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한데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지 1차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친구한테 선물 받은 책인데요. 한번 독서를 통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너무 좋아서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산책이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걸어서 집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단 오르는 내기 실천해보세요. 일정이 끝나고 빙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은 지 1차입니다. 오늘은 색칠북과 크레용을 이용해서 색칠놀이를 해보겠습니다.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죠? 실험이 시작되고 참가자는 독서를 하거나 컬러링북, 뜨개질 등을 하며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좀 많이 다르긴 한데 많이 다르죠? 크레용이 잘 색깔이 나오지 않아서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 있고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보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험이 종료된 후 이틀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실험자의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 없이 살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연락도 못하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버틸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새로운 취미도 찾았고 덕분에 유익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스마트폰을 단절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요. 건강하게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고 만약 미디어 중독에 빠졌다면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좀 생각해보고 정말 조절할 수 있는가, 조절 실패를 경험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판단해보고 조금씩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안 사용할 수 없으니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던 윤식 씨는 쇼폼을 보는 대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거나 운동을 하고 자신의 전공 공부 및 작업을 하는 것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변화를 느끼고 난 후에 소감이나 한마디 한번 나눠주세요. 제가 원래 숏폼에 너무 중독이 돼서 진짜 집에서 밥도 안 먹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숏폼만 보다가 이렇게 나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하지 않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느꼈어요. 예전엔 자존감도 낮은 편이었는데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달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보와 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시대를 쫓아가는 것보다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집중하는 것은 어떨까요? 미디어를 누구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있습니다.